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주입니다. 오늘은 오늘 강의는 이번 주에 아주 뉴스를 아주 도배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종합부동산세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원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둘 다 똑같이 우리나라 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인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약간 기준점이 다른 게 뭐냐면,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나름대로 고가 아파트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공시지가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재산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기준 시점이 당일 2006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통해서 이 세금을 부과를 하고요. 하지만 과세의 주체가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점이고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면 자치단체장, 지자체의 자치단체장의 도장, 만약에 서울의 강남구라면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 나라에서 걷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서장이 고지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국세들은 대부분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종부세가 있는데요. 이 세금은 보통은 일반적인 세금은 본인 스스로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계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국세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결정 고시를 해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이고, 이걸 납부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는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게 돼 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반 12월의 상반기 중에 이걸 납부하면 되신다, 이렇게 보신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좀 아실 수가 있겠고, 근데 대부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종부세의 이중 과세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차후에 좀 있다가 이거의 계산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는 부분들은 종부세 계산에서 공제를 해줌으로써 이중과세의 논란을 나름대로 정부가 고심하고 이거를 이중과세가 아님을 입증하는 계산 사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현재 종부세의 대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작년과 올해 뭐가 이슈가 되냐면, 부가 대상자와 금액, 징수 금액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0년도는 66만 대략 5천 명 정도였다가 올해는 94만 7천 명으로 폭증을 하였다. 아주 그냥 폭증을 하였다. 무려 약 3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 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1조 8천억이었다가 올해는 뉴스에서 많이, 신문에서도 많이 5조 7천억 정도의 금액이 징수가 될 예상이라는 점.
단기간 그 1년 정도 사이에 그 4조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약간 그 개정된 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개정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그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전 국민 그 2% 정확히 뭐 2.7%라 그러는데 뭐 2% 정도의 그 납세 의무자들을 이렇게 그 선별하여서 전 국민이 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기본공제라고 있죠. 기본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가 1주택자일 때는 9억이었다가 이거를 그 이번에 그 11억으로 그 추가 공제 2억을 더 그 공제를 해주는 그 세법 개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여기 대상자가 그 12만 그 5천 명에서 이 숫자가 약 그 9만 4천 명으로 그 약 그 3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그 이러한 그 기본 공제의 금액의 어떤 2억의 어떤 증가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고령자 어떤 은퇴자와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장기 보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령자 세액 공제라든가,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장기 보유 공제, 그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처럼 그 장기 보유 그 공제 세액 공제를, 그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신설하였다고 하는 점은 그 나름대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납세 그 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거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결정을 해서 그 고지서가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전기세라든가 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가는 건데요.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어서 산출되어지는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아웃라인은 알고 계시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내년 아니면 그 후년에 종부세를 계속 내야 된다면 이런 거 흐름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어떤 종합부동산세의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의 그 계산 방법은요, 먼저 6월 1일 기준으로 한 주택 공시 그 가격의 총 합계에다가 그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합니다. 기본 공제를 하고요. 여기서 그 공정시장 가치 비율과 여기에다가 바로 그 세율을 곱하면,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그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택공시가격 합계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그 주택공시가격의 모든 합계, 주택 부분에 대한 모든 자산을 그 합계하는 그 합계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의 비율이 정부에서 또 이게 나중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이 주택 공시 가격의 그 시가 반영 비율을 시가 총 그 거래되는 시세의 90%까지 이거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종합부동산세의 폭탄이 더 크게 터질 것이다. 이번에는 올해는 시작이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주택 공시 가격의 그 시가화에 굉장히 그 시세와 유사한 금액으로 주택 공시 가격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고, 현재는 주택 공시 가격이 약간 그 시가의 약 70%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본 공제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억에서 작년까지는 1주택자 9억에서 11억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도 똑같이 6억의 그 기본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정시장 가치 비율은요, 작년에 2019년도에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요, 그 시장 가치 비율이 90%였고 올해는 그 2021년도는 그 95%, 내년에는 내년 2022년도에는 그 공정시장 가치 비율이 그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 그 앞으로의 계산 상식에서 공정시장 가치 비율의 비율은 앞으로는 그 의미 없는 내용이고, 바로 그 100%의 시장 가치 비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비율의 그 가치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세율적인 부분을 보면 세율 같은 경우는요, 1주택자와 그 다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나눠지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그 기본 세율 0.6%에서부터 최고 단계가 5배인 약 3%까지인데요. 이 다주택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와 같이 중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요, 최저 세율이 1.2%에서 최고 세율이 5배인 6%까지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다주택자라고 하는 건 뭐냐? 다주택자. 이거는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주택자는요, 그 조정지역의 2주택자,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 불문하고 3주택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주택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를 할 때는요, 무조건 당연히 1주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 조정지역의 1주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 그 지방의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은 2개이지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2개이지만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할 때는 그 비조정지역의 1주택을 갖고 조정지역의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분들도 그 1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그 종부세라는 거가 그 종부 그 세액이 나오고요. 종부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산세 납부액, 이게 그 부동산세는 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그 납부 기한인데요.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당해 연도에 그 7월 9월 달에 났던 그 재산세 그 납부액 중에서 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와 그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재산세를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그 구간과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공제를 해준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1주택자엔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 세액공 1주택자에 대한 그 특례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령자 세액 공제와 그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 80%까지 그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1주택자, 특히 연세가 많으신 은퇴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혜택들이 올해 새로 만들어진 양도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세액 공제가 발생이 됐고요. 이렇게 계산된 것이 바로 결정세액이고요. 여기 결정세액에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로 20% 결정세액의
특별세를 내게 된다면 이게 최종적인 그 종합부동산 그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처럼 어떤 계산 구조는 복잡하겠지만 어느 정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향후에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대충 얼마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그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다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서 꼭 익히시길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오늘 설명을 그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가 바로 요 이 세율 부분인데요. 이 지금 현재 그 주택 그 은행에서 그 주택 거래 시 그 주택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어떤 편법을 많이 썼냐면요. 주택을 구입할 때 그 법인 명의로 그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그 종전과 같은 그 담보 비율, 그 LTV를 그 담보 비율을 그 써서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편법들을 그 이번 그 종부세 2021년의 종부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세율인데 그 법인 소유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요. 그 공시지가의 그 공시가액의 그 공시가액 빼기 그 기본 공제가 있는데 기본 공제가 1주택자일 때는 그 11억이고 그 다주택자일 때 경우도 6억을 공제해 주는데요. 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기본 공제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합이 나오면은 재산세 부과하듯이 그냥 전체가 다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율 부분에서 보면 개인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일 때는 그 0.6에서 그 3%까지 그다음에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1.2에서 6%까지의 누진 과세 체계가 있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요. 1주택자일 때 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단일 세율입니다. 3%가 그냥 부과가 되고요. 두 번째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단일 세율 6%라고 하는 아주 그 어마무시한 세율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주택의 어떤 편법으로 구입하신 그 법인들이 그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올해 그 부동산세고요. 또 내년에 공시가액이 또 오르게 된다면 그 내년에 부담해야 되는 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어떤 고민이 그 앞으로 그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요. 그 취득세하고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세대 기준입니다. 세대 기준. 즉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로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 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 더 쉽게 얘기해서 개인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약에 세금을 낼 때 그 한 가정에 아버지 엄마 아들 병이 있다고 그랬을 때 3주택자의 어떻게 보면 그 양도소득세를 팔 때 3주택자로서의 어떤 중과세를 맞겠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각의 그
그 종합부동산세를 그 각각 그 기준으로 그 계산을 한다는 점이 바로 양도소득세, 종부세의 그 차이점이다. 이걸 꼭 주의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역시 그 어떻게 하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좀 그 줄여서 절약해서 그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가 올해야 그냥 나오는 대로 내겠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대비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그 사례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그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갑 이분은 그 남편이고 그다음에 그 을이라고 하는 분이 부인이에요. 부인. 그다음에 이 분이 그 주택을 남편분이 주택을 그 남편 명의로 다 갖고 있는데 A 주택이 있고 B 주택이 있고 C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그 공시 가격이요. 주택 공시 가격이 이거 10억이고요. B 물건도 5억이고 C 물건도 5억이고요. 현재 그 여기 소재지 이거의 그 땅 소재지가 A 물건 같은 건 조정지역, 뭐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B 물건은 그 분당, 이거 뭐 이렇게 뭐 조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그 충청북도의 어떤 그 전원주택, 이래서 그 비조정지역이다.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남편이 혼자 단독으로 A, B, C 물건을 갖고 있었을 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종합부동산세를 그 계산을 해보면요. 이 종합부동산세 합이 총 그 20억인데요. 여기 20억에서 단독으로 갖고 있을 때 20억에서 기본공제 6억을 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그러면 14억이 나오는데 14억에 그 중과세 세율이 여기는 뭐냐면 중과세 세율 3.6%를 때리면 그 4,20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현재 올해 이렇게 세금을 냈다고 치자 이게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부터는 이 A, B, C를 지분 50%, A에서 50%, B에서 50%, C에서 50%를 그 갑에서 을로 증여를 했다고 치자 이거. 증여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갑과 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A 50% 5억 그다음에 B 50% 2.5억 또 C 50% 2.5억 총 10억에 이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1.6%의 중과세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 부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6억을 공제하죠. 6억을 공제하고 여기서도 역시 10억에서 6억을 공제하면 1.6%의 중과세율이 나와서 각각 520만 원씩 해서 1,040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그러면 이렇게 50%를 부인에게 증여를 하다 보니까 4,200만 원에 냈던 증여세가 약 4분의 1로 줄어든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공동 소유가 아니라 A, B, C 세 주택 중에서 갑이 B와 C를 보유하고 부인 을한테 A를 A 물건을 증여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남편이 B와 C를 갖고 있고요. 조정지역 B, 그다음 비조정지역 C 물건을 갖고 있고 와이프한테 A 물건을 증여했을 경우에 여기서 계산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갑은요. B와 C의 합계니까 10억입니다. 10억. 10억의 기본공제 6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B, C를 갖고 있으면 조정지역이 하나, 비조정지역이 하나일 때는 1주택자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 세율을 갖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요일 경우에 0.8%의 세율을 내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 물건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세율을 일반 세율 0.8%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금액을 합계는 320만 원씩
64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 너 사례가 있지만 약간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 증여를 해서 물건을 자산을 조정을 통해서 종부세의 어떤 부담을 갖출 때 어떤 지역에 있는 것들을 증여를 하느냐 따라서 공동 소유보다는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종합소득세의 어떤 절세 방법이다. 저는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